근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죠? 24시간 그냥 9 to 6? 주말은 안 하세요? 주말은 안 하고. 주 5일 9 to 6만 해도 이렇게 월 매출 5억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돈이 되는 모든 정보 자주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르블루 스튜디오 대표님, 네, 이채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블루 스튜디오라고 하는 의류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의류 제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대표님을 청바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주로 청바지를 만드는 일을. 청바지를 의류 브랜드에서 보통 본인들이 다 제조를 하지 못하고 약간 전문적인 영역은 저희 같은 업체에 외주 맡기는데 저희 회사가 약간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첫 직장이 데님을 하는 회사였으니까 졸업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20년? 그러면 이 회사를 차리고 대표가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차? 네네네. 5년 차 치고는 매출이 놀랍죠? 아니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조업에서는 좀 많이 높은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출액이 놀라운 게 아니라 혼자 일하시는 게 진짜 킥인 것 같아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혼자 일하는 대표님이 있다니. 근데 제 꿈입니다. 혼자 일하는. 대표님 몇 명이서 일하시죠? 저는 많이 줄여갖고 9명인데 한 15명 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의 꿈이 혼자 일하고 싶지. 인건비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약간 이 정도 일하는 게 좀 익숙하기도 했고 전 직장 다녔을 때 제가 좀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저의 약간 그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일하세요, 대표님?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죠? 24시간 그냥 9 to 6? 주말은 안 하세요? 주말은 안 하고. 주 5일 9 to 6만 해도 이렇게 월 매출 5억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야근 좀 많이 했죠. 야근. 사무실에서는 6시까지 하고 다시 공장 가서 좀 늦게까지 체크하고 저희 일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장 체크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네. 혼자 하면서 힘든 점은 일단 제가 이제 몸이 하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일단은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는 그냥 퀵을 많이 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육체로 해야 되는 머리로 해야 되는 일은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일을 하거나 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거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냥 버텼죠. 그럼에도 혼자 하는 이유는 중간에 직원을 지금 어쨌든 회사를 좀 키워보려고 중간에 직원들을 좀 채용을 했었는데 그 직원을 쓰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혹시 그 직원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갔나요? 한 명은 1년 정도였고 근데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그냥 사회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이 있고 중간 밑에가 있으면 신입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나는 신입은 못 가르친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냥 솔직히 그 태도가 조금 잘 된 친구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소양. 그냥 진짜 저는 일 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그냥 태도나 좀 소양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너무 그냥 아쉽습니다. 뭔가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회사임은 분명한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고 주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직접 제조하시는 건 아니고 디자인 하시는 게 메인이에요? 아니면? 디자인도 때로는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해주기도 해요. 디자이너가 사진 한 장을 던져주면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거의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주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 저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데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많이 없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주면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역으로 이제 사이즈 스펙이나 원단이나 컬러나 이런 거를 다 해서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네, 완전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런 청바지를 뭐 이렇게 의뢰하고 싶다 그럼 사진 한 장 가지고 찾아오면 돼요? 네, 그렇게 뭐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인플루언서 분이 뭐 나 청바지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네,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렇죠. 저도 청바지를 한번 팔아볼까? 청바지가 이렇게 고마진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에요. 어때요? 고마진 사업? 그렇지 않아요? 청바지가? 돈가스 밀키트 얼마 남는지 아세요? 300원
400원. 400원? 많이 100원 올랐어요. 네. 그래요? 데님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데님 회사에 약간 좀 몸을 갈아 넣어서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의류라고 하면 다 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데님이 따로 이렇게 스페셜 영역이라는 걸 대표님 만나고 알았어요. 네, 그냥 첫 직장이 청바지 하는 회사였고 제가 직장을 가고 싶다고 저를 좀 뽑아주지 않았어서 왜냐면은 일단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 네. 대표님 전공이 특이하시죠. 바이올린 전공하셔가지고 네, 네. 의류를 네. 하기에는 조금 전혀 다른 전공을 했어서 제가 이제 좀 예체능을 했다 보니까 왜 그걸 안 살렸어라고 이제 그쵸, 하는데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그거 안 가고 철학과 나왔다고 해서 안 가고 뭐 하는 것처럼 저도 광고 전공했는데 영업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저는 이제 공대 신소재 공학 나왔고 F&B. 돈가스. 새로운 맛 돈가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공한다고 해서 그 일을 꼭 가는 건 아니니까 좀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의류 관련된 거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도 처음에 이력서를 막 냈는데 한 군데서도 안 되고 이래서 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아버지가 대학교 거의 졸업할 쯤에 라식 수술하라고 준 돈을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무슨 아카데미 등록했었거든요. 6개월 배우는 코스. 얼마예요 그게? 360? 뭐 그때 맞아, 당시에 라식 라식 수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머천다이저 약간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한국에 딱 2개가 있었어요. 강남하고 홍대에. 오, 그런 데가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좀 돌진하는 스타일이니까 일단 내가 학교를 못 가고 전공도 아니니 일단 내 MD가 뭔지를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고 제가 거기서 또 학사 담당을 한 9개월 했어요. 학사 관리를 하는데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뭐 중국에서 굉장히 대학도 다니고 이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인맥이 너무 없어서 그 아카데미 원장님이 인맥이 있으니까 오. 그렇게 오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아는 형이 약간 이런 데님 프로모션 하고 있어서 저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제 안 해본 일인데 어렵진 않았어요? 무조건 네,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원단으로 전혀 결과물이 컬러가 달라지는 게 좀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똑같지 않구나. 네, 원단이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워싱을 하고 어떤 효과를 주냐에 따라서 완전 컬러나 핏이 정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어느 정도 연차가 없으면 그냥 이걸로 만들어주고 원단 바꿔서 만들어도 몰라요. 그게 네. 기술이구나. 저는 이제 다른 거 같은데 하면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번 원단이 저번과 다른 것 같고 저희 같은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는 그게 없어요. 원단 차이만 있는데 구멍 뚫는 게 있어요. 중량재 보는 거. 그러면 바지를 그 구멍을 뚫어서 중량을 다 재봐요. 전에 만들었던 원단과 이번에 받았던 원단. 그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고기처럼 네, 중량이 이게 진짜 그 등급이 맞는지 중량이 너무 빠지거나 이러면 가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거 달라요. 이거 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사장님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구멍 뚫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진짜 1년 전에 리오드에 있던 원단 1야드 생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폭을 또 다 재고 그런 것까지 원래 다 체크해요? 아니면 대표님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진짜 유난 아니 깐깐한 근데 거지. 맞아. 네, 있어. 네, 난 인정. 이게 깐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야 지금 이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도 그런 깐깐함이 없었다면 맞아. 근데 이유는 그거 같아요. 물건이 잘못됐을 때 물론 다시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한 데드라인 날짜라는 게 있거든요. 납기일. 그쵸, 그쵸. 근데 그 납기일을 이렇게 제가 조금만 놓쳐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납기일을 그냥 놓쳐요. 그러면 그 브랜드는 판매 시기도 놓치고 한참 더울 때 입어야 되는데 한여름 지나고 이거 진짜 꺾어 안 팔아야 되지. 될 때 납품을 하면 그 브랜드는 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의류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 재고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한테 오더를 받아서 전부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는 업이고.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브랜드가 오더를 안 주면 일이 없잖아요.
네. 그거에 장단점이 있고. 목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재고 없는 게 최고죠. 네, 그쵸. 재고. 블루오션인데 직원 없고 재고 직원 마음고생 많고 많이 3,500장 있고 유통기한 있고 동기한 있고 지나면 다 버려야 되고 청바지 썩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차이 아니에요. 유행이 있죠. 아. 있지. 우린 유행이 아, 빠르지. 오. 청바지도 유행 있어요? 되게 미묘하게 핏감도 다르고 컬러감이 엄청 틀려요. 자주살롱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네네. 지금의 대표님을 만들게 한 인생의 3가지 선택. 첫 번째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기를 그만두고 악기를 그만. 의류를 선택한 거. 악기 몇 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그럼 10년 이상 10년 하신 이상 건데 한 거죠. 포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재미가 없나요? 제가 대학교 때 레슨을 좀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우연히- 아르바이트로. 네, 우연히 그 피아노 원장님이 바이올린 몇 명 이렇게 있으니까 해줘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다른 피아노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좀 레슨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벌면 한 200 가까이도 벌었고. 오, 많이 벌었네. 그 당시 오. 200이면 네. 웬만한 월급인데. 그러니까 씀씀이가 또 시급 3,000원이었는데 그때부터 럭셔리 삶을 사셨구나. 깔결로.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만둔 거는 과외하면서 과외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10년을 넘게 하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를 평생 하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 애들을 만날 때마다 도레도레 미파 미파 나비야 나비야 계속 얘 만나도 나비야 얘 만나도 나비야 이러니까 막 너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어쨌든 얘를 가르쳐야만 레슨비가 들어오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의류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단 악기는 되게 포기가 쉬웠던 게 의류도 10년에서 그러면 제가 그때가 23, 뭐 24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33, 4에 10년 하다가 의류를 10년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내려와서 그럼 바이올린 학원 하면 되지. 약간 이 마음. 내가 10년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해도 된다. 그때 해도 그쵸. 된다. 그래도 나 좀 젊다. 이 생각을 했던 거 그때도 나비야는 가르칠 수 있어. 맞아요. 시골에 와서 뭐 피아노 하나면 되지. 뭐 약간 되게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한번 의류를 그만둘 약간 위기도 있었지만 약간 좀 뭐랄까 무라도 썰고 싶은? 왜냐면 악기 그만두고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기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한 번 더 참은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거. 아, 대님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약간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거에 있어서 되게 그거를 높이 평가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한 직장 가면 10년 이상 일하고 한 가지 업을 하면 20년 이상 일하고 이게 성실함이 그전에는 기본값이어서 맞아, 당연했지. 그게 무기가 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성실함이 무기잖아요. 저도 맞아. 이력서 보면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했으면 일단 걔를 우선순위로 둬요. 맞아. 6개월 하다 그만두고 5개월 하다 그만두고 그걸 안 쳐요. 이력서 볼 때. 저는 그냥 딱 만나서 얘기해요. 그거 물경력이라고. 너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니 만약에 혹시 들어가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3개월 미만에 정리를 하고 그 회사를 정리를 하고 3개월 이상은 절대 가지 말고 너무 좋은 만약에 6개월 이상을 갔으면 무조건 1년은 채워라. 1년 미만으로 일하진 마라.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금 나한테 6년 몇 개라고 했는데 다 2년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진짜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라고. 역시 대표님들은 그 근무 기간을 보시는군요. 이력서 볼 때 1년 이하로 일한 거는 이런 이력을 왜 쓰는 거지 하고 맞아, 그냥 맞아, 거의 맞아, 그거는 안 봐요. 다 패스해요. 패스. 여러분 1년은 채우세요. 왜냐면은 퇴직금 이슈. 아니 퇴직금을 떠나서 그 정도도 못 참았다고 하는 거는 이 친구는 또 그 정도가 좀 힘들면 그 정도 하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와서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좀 이렇게 애정 갖고 가르치고 시간을 투자를 해도 금방 그만두겠구나라는 게 이제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뭐예요? 지금의 대표님을 잃게 한 사업을 시작한 거. 독립한 거. 네, 독립한 거.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독립한 것도 거의 등 떠밀려서 독립했는데. 사장님이 나가라고?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전 직장에 다닐 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진짜 주변에서 솔직히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저 일하는 걸 보고 너 왜 독립 안 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독립할 생각 없어요. 제가 왜요? 돈 계산하기 싫고 그냥 뭐 세금 계산서부터 이런 그러니까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은 평생 하고 싶은데 평생 일할 거면 전 사수랑 평생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연봉이 높았나? 제 마음대로 일했으니까. 혼자 일했으니까 출퇴근 자유롭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출퇴근은 솔직히 말하면 야근이 더 많았으니까. 저 일산 살았으니까 그때는 저 새벽 막 5시에 나와서 새벽 3, 4시에 집에 가고 그랬으니까. 자기 회사 아닌데. 예, 예. 그 전 사수 대표 회사가 저랑 대표님이랑 둘이 하는데 몇십억을 뛰어넘어서 제가 퇴사할 때 거의 68억인가 80몇 원인가 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둘이 일했는데. 근데 저는 실은 제가 퇴사하기 전에 11월에 품평이 있었어요. 제일모직. 저희의 그 주된 빅바이어.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내년 매출 100억을 목표로 이번에 열심히 하자. 제가 오히려 사장님한테 이번 품평. 이런 직원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번 품평 잘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못 가는 상황이어서 품평 샘플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옷이 왔는데 옷 보고 보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대표님한테. 대표님? 네, 그랬어요. 아, 반말로. 네, 진짜 그랬어요. 확인하고 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 네,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이 다시 만들어줄게. 이래서 이제 다시 보냈는데 또 왔는데 또 그 상태 이제. 근데 이제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품평에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기 그쵸.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걸어야 되는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날짜를 내가 또 못 지켜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고 내가 더 완벽한 샘플로 줄게 했는데 옷이 이상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보내줄 때 이게 옷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라고 저한테 언지를 주고 보내는 것과 제가 딱 받았을 때 개판으로 받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옷을 완전 받았을 거의 때. 이거는 대표의 마인드인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를 진짜 그만해야겠다고 했던 마지막 결정적인 말이었는데 네가 와서 해봐였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왜 여기에서 새벽까지 일하면서 저런 말 들어야 되지? 약간 그때 아니 그리고 내가 들었던 생각은 사장은 너잖아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내가 오더 한 장이라도 더 받으면 내 몸만 고달프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막 브랜드 본사에서 스파도다 놔줘 내가 할게 막 이러면서 더 오더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100억 매출 위해서. 네, 그냥 그게 저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성취. 회사의 매출이 곧 나의 성과? 맞아. 매출보다도 작년보다 제가 한 장을 더, 한 스타일을 더 해야 제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50 스타일을 했어. 그럼 올해는 51 스타일을 해야 돼. 그게 돈이 매출이 높든 적든 그게 이제 좀 그쵸. 대표님 이거 5년 차인데 4억을 벌써 사셨어요. 3년 차에. 근데 제가 진짜로 뭐 이제 팀장님도 많이 만나지만 지식이 없는데 주변에 진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자산을 형성을 해나가는 약간 투자도 약간 좀 실패 없이 약간 지름길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집도 사야 그때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사봐야 그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발을 맞습니다. 담궈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피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거 없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실은 제가 그 전 사무실에서 그냥 되게 MD로 되게 오래 있었던 오빠들이 있는데 제가 그 MD 모임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빠들도 이제 저랑 같은 업을 하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매출도 물어보고 너 이거 뭐 월세야? 뭐 이렇게 하다가 오빠가 실은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그거 자기가 쓰려고 자기는 구매한 거라고.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그때 성수동이 막 한참 올랐잖아요. 지금도 한참 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가 5년 동안 나는 이 정도 못 벌었는데 얘가 어쨌든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나 약간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요. 너도 지금 회사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 너가 쓸 수 있는 곳을 그냥 사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래 약간 들으면 또 이게 좀 행동력은 또 빠르거든요. 아 그래? 부동산? 그래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세미나를 신청한 거예요. 그 간 세미나에서 김주환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를 빌딩온의 김주환 대표님 네네네. 만나셔가지고 4억 사시고. 그것도 2주 만에 사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아무튼 그냥 건물 보고 그냥 바로 사셨어요? 건물 안 보고 계약하는 날 여기 한번 와봤어요. 역시. 아니 지나가면서는 많이 봤지 여기를. 건물 이름이 따님 이름이에요. 드림빌딩. 네. 따님 성함이 드림이에요? 네, 네. 드림이. 드림이는 좋겠다. 사고 나서 이제 네. 바꾼 건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 건물이. 너무 좋다. 이 건물을 100% 대출로 사셨어요. 네. 간평이 많이 나와서? 아니요? 제 그때 생각에는 당시에는 저희 회사가 은행에서 되게 모르겠어요. 되게 최고죠. 매출 최고, 이제 영업이익 최고 이러니까
거의 뭐 몇 년 안에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되는 회사니까 100% 대출. 막 금리도 깜짝 놀랐어요. 네. 금리가 와. 들어보지 못한 금리로. 근데 안 갚으실 거잖아요. 원래 안 갚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예. 원래 대출을 갚으면 안 되죠. 오늘 중요한 네. 포인트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중요한 네. 인사이트. 맞아요. 내 빚은 다음 매수자가 갚는다. 아, 역시. 역시.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하고의 인연. 네. 저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죠? 그때는 이제 세금 같은 거 이제 잘 모르고 고민하니까 아 그러면은 진짜 좀 유능하신 분 있는데 만나보겠냐? 당연히 콜 오케이 콜해서 이제 바로 만나가지고 제 고객님이 되셨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 남으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를 20%로 이제 최고 구간 200억까지는 20%를 내는데 이제 많이 버시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고 계셔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예, 고액의 상품을 가입해 주셨어요. 거의 건물 2주 만에 사신 것처럼 저 만나고 2시간 만에 예, 고액의 상품을 가입하시고 절세 상품 이제 가입하셨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그쵸 그때 것 같아요. 네 그때 법인세를 당시에. 많이 네. 내시니까 그래서 결정은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 싶으면 그냥 고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법인세 많이 내시는 대표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네 고정 댓글에 네,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그 잘못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쵸. 그 남들도 다 하는 절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벌어서 내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출산하고 맞아 출산휴가도 못 쓰고 네, 저 진짜 그 산후조리는 3주 있다 바로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 세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 세금 진짜 많이 네,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남들도 다 한다는데 그 방법을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 김성엽 대표님한테 소개받아서 이제 팀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플랜도 세우고 저희 저희 이제 자산 네, 세팅도 네, 이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시면 좋아요. 너무 개인적인 저거라서 제가 방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이제 증여 그런 플랜, 부분. 예, 법인이 있으시니까 네. 법인을 활용한 이제 증여 절세 플랜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평생 관리해 드리는 거죠. 앞으로의 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진짜. 이제 사실은 스타트 라인에서 약간 오신 네, 거죠. 네. 첫 번째 이제 고비니까 이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가실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고, 왜냐면 해외 진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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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시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더 성장을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믿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한 그 뭐랄까 미래에 대한 플랜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 치고 너무 잘 됐는데? 대표님의 공간을 보면 이 컬러감이 정말 좋아요. 직장 다녔을 때부터도 대표님의 마인드로 아니 어느 직원이 더블 디짓 가겠습니다. 뭐 60억 매출에서 100억 매출 가겠습니다. 누가 이래요. 사장 될 만한 분이 사장님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은 사실 뭐 성공하신 대표님들 모시는 채널이 아니고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하시는 대표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이유는 저는 인생은 선택의 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선택의 합.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는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 시기에 이런 선택했구나. 그리고 저는 선택은 다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 선택을 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에너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래요? 네, 자주살롱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네. 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